네, 간밤에 뉴욕 증시 알코아가 실적 시즌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윗돈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밝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결국 뉴욕 증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미 캐스터입니다. 네, 이날 뉴욕 증시 장 초반 좋은 흐름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후반 지수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반전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금융주들 이날 비교적 좋은 흐름 나타냈지만 바이오주가 부진하면서 지수는 결국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장중 한때 100포인트 넘게 뛰어올랐지만 결국 0.12% 약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제일 컸습니다. 4,900선에서 밀려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역시 0.27% 하락하면서 2,041선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날 달러가 약세를 나타낸 점이 호재로 작용했고요.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7,731포인트에서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감에 발목이 잡히면서 결국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반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JP모간, 또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소폭이긴 하지만 일제히 좋은 흐름 보였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다시 한번 0.11% 약세로 17,556포인트대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먼저 이날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한 알코아부터 살펴봅니다. 이날 알코아 실적을 발표하면서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알코아 순이익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었습니다. 1분기 매출 49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감소했고요.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7센트 기록했습니다. 이날 알코아는 상승 마감했지만 시간을 거래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이 피보탈 그룹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알파벳은 시간을 거래해서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알파벳 0.25% 약세로 주당 757달러 선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테슬라 모터스 함께 살펴보시죠. 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모델 X에 대해서 좌석 결함으로 2,700대를 리콜을 한다는 소식에 이날 테슬라 모터스 약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0.06% 약보합권에서 주당 249달러 선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세계은행의 대출 규모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은행 대출 승인 규모부터 그래프로 함께 살펴보시죠. 세계은행이 공개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승인 규모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산하기구인 국제부흥개발은행을 통해 우리 돈 약 29조에서 40조에 달하는 금액을 올해도 대출할 예정입니다. 세계은행의 대출이 급증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시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개도국들의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이에 개도국은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IMF보다 너그러운 세계은행에 대출을 요청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도국이 세계은행에 지나치게 의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앙골라의 경우 9개월 전 세계은행에서 6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지만 또다시 지난주 IMF에 긴급 대출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실적 발표를 앞둔 금융주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반면에 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의 지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동향과 함께 주요 유럽과 또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날 세계업종 제외한 전업종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자재업종의 상승폭이 제일 컸는데요. 0.45%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자재업종 좋은 흐름 보였던 것으로 분석되고요. 실적 발표를 앞둔 금융주들이 일제히 좋은 흐름 보이면서 금융업종 역시 0.41%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바이오업종의 낙폭이 제일 컸습니다. 0.76% 낙폭 기록했고요. 뒤이어 생필품업종과 전기가스업종도 0.7%대, 0.4%대 약세 기록했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럽 시장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광산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탈리아 은행주들이 정부가 국가 지원 기금을 조성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런던 증시 상승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 0.63% 상승하면서 9,682포인트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캬크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이어갔는데요. 0.2% 상승
상승하면서 4,312포인트대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아시아 증시 흐름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중국 상해지수의 경우에는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상승했다는 소식에 상해지수 이날 3,000선을 탈환했습니다. 1.64% 상승하면서 3,033포인트대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니케이 지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이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엔화 가치가 장중 1년 5개월 내 최고점을 찍으면서 지수는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베 총리가 당국의 환율 시장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엔화 가치는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0.44% 약세로 15,751포인트 기록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베트남 증시와 인도 센섹스 지수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지수 1.21% 상승하면서 579포인트 기록했고요. 인도 증시의 경우에는 이 몬순, 우기에 대한 기대감과 또 루피화가 달러 대비해서 절상됐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인도 지수 1.41% 상승하면서 25,022포인트대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이달 국제 금 가격은 달러 약세와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지연 전망에 사흘째 금가격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9% 오르면서 온스에 1,259달러 선 기록했고요.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공급 과잉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또 러시아가 산유량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거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 WTI 브렌트유 모두 1%, 2% 넘게 오르면서 배럴에 40달러 선, 또 브렌트유 배럴에 42달러 선에 장을 마무리했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제유가 상승까지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마켓 뷰 김지민 캐스터였습니다.